어째 1등급은 잘 받았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세대 갈등 시리즈. 자, 이게 누구 편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없어요. 서로의 입장을 잘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주제는 1등급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한테 기대를 안 한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 당연히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싶죠. 근데 뭐 성적 받는 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인데 잠시만 서로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부모님 먼저 들어보죠.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학생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 언저리 때 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인생관이 진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만 근무하면은 못 자르게 하는 법인 줄 알았어요. 게을러서 일주일에 52시간밖에 일을 못했다. 그래도 52시간 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한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알았는데 이게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충격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에 52시간 일을 안 해? 말이 되나? 왜냐면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우리 지금 학생들 1, 2등급권 애들 중에 일주일에 100시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빡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루에 10시간도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는 다 책상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공부 안 하는데 뭐 학군지 메인 뭐 1등급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천재빼곤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진짜 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 많이 하는 상위 4% 어른들은 그만큼 일도 많이 하죠.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누가 일 많이 하냐 이런 거 경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쁜 애들이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다. 이거 좀 알아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사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해? 물어보면은 이게 1위가 부모님의 기대가 힘들대요. 두 번째가 성적 압박이 심하고 세 번째가 잠을 너무 자고 싶대.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 저는 제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예요. 보면 힘든 원인이 너무 가혹한 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학생들도 한번 부모님을 이해를 해봅시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제 공부 좀 한다고 했고 이름 좀 날렸고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잘 살아나가는 거랑 어릴 때 공부 잘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릴 때 공부 잘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른들이 막 이럴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다. 어릴 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왜냐면 어릴 때는 딱히 해야 하는 게 없어요. 어릴 때는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막 불평등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뭐 이런 거 겪을 필요도 잘 없고 그나마 공부는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고 내 또래 집단이 별로 공부에 대한 노력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경쟁을 해봤자 내 또래 집단 안에서 경쟁을 하면 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0살 때부터 서울대 가가지고 착실하게 과외하고 수업하고 일하고 해서 27살에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이정민 수학학원이라는 걸 차렸어. 그런데 마침 내가 있던 학원 건물에 대형 학원이 팍팍 들어와. 미래탐구, 대치명인, 러셀 뭐 다 들어와. 옆 건물이나 주변에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막 수학만 가르쳤던 사람들, 뭐 인기 있는 선생님들 왕창 이렇게 있어. 저는 부산이 연고지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하던 사람이 사방에 다 깔려 있는 거야. 이제 경쟁해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아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되게 불공평한 게임이잖아요. 원래 세상이란 게 안 공평하다 이거예요. 공평한 레벨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한테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른들처럼 다들 목숨 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안 해도 중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전략을 잘 짜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만 해도 1등급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른 되면은 이게 안 돼요. 어른들처럼 막 스스로 다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다 해야 되고 책임감도 뭐 그렇게 온갖 거에 다 책임져야 되고 그나마 지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다. 너네들 이거 알아야 돼. 너네가 열심히 하면은 어른들은 다 박수 쳐줄 수 있어. 하지만 너네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의대는 보내줄 순 없어. 네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이겨야 돼. 세상에는 지들이 욕을 안 먹으려고 예쁘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말만 들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이기지 못해도 너네들은 충분히 아름다워. 그런데 이기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원래 힘든 거야. 어릴 때는 경쟁 안 해도 돼. 대신에 너무 많은 거를 바라면 안 돼. 어른들 경쟁 말고 어릴 때 경쟁이라는 거는
너무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몇몇 태도만 좀 고치면은 그나마 이 경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고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고, 어릴 때 여러 번 이겨보는 습관을 가져야 어른이 돼서도 쉽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체력이 되는 거야. 자, 기억하세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제 유튜브에는 뭐 절대 뭐뭐 하지 마세요. 공부를 망하는, 필패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1등급 나옴.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어그로 끄는 거 아니면. 정직하게 올라가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독자가 한 4,000명, 5,000명 정도 돼요. 누구는 놀려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주변 지인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이상 모을 자신이 있고, 그 자신이 왜 나오는 거냐면, 저는 항상 그랬지만 꾸준하게 요행 바라지 않고 진짜 도움이 되는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 하니까. 아는 사람들,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IQ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제 친구들이랑 공부를 같이 하면은 항상 좀 뒤쳐졌어요. 항상 좀 못 풀었어요. 오늘 똑같이 1단원 배우고 똑같이 1단원 숙제를 해도 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아요? 더 전략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장 전략적으로 공부하면서 가장 우직하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자, 다시 부모님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님들 몇몇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일단은 요즘에 엄친아들 너무 많죠. 잠시 한 3초 정도만 이제 유치원 꼬맹이 친구 보실까요? 뭐 11살의 수학 영재, 무슨 영재, 서울 가고 들어가는 학생도 있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영재가 묻히지 않도록 발굴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줄 세우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앞줄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애들만 비춰져. 뭔가 뒤에 있으면 지는 것 같아. 이게 뭐 수십만 명 중에 맨 앞에 있는 애들만 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회가 너무 실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애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최상위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포자 이야기, 중위권을 위한 교재들, 뭐 학원 다니는 법, 중학생 선행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이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그래도 박수 받으면서 완주하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학생들과 최대한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많은 시도들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고 학생의 감정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략을 짜보면서 게임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모르겠어요.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을 뭐 피할 수는 없겠죠. 현실에 맞춰 싸우는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턱살은 나오고